아침에 매일 경제 두 번째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일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이 삼성그룹에 관한 이슈는 항상 좀 뜨거운 것 같아요. 검찰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서 기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반대로 삼성은 검찰이 짜맞춘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라고 이 수사심의위원회도 사실 현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수사심의위원회는 과거에 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검찰에서는 반대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 대신에 기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 조정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검찰 측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 측면을 검찰이 상당히 좀 간과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갑 실장님이 이 복잡한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불기소 권고를 한 거죠. 이게 예. 이제 검찰이 어쨌든 하나의 새로운 질서 툴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과는 다르게 검찰에서는 기소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서로 공방 속에 나오리라고 보는데 과연 검찰이 기소한 데는 분명히 어떤 명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드러나지 않은 스모킹건 이른바 새로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범법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지 않으면은 좀 일각의 또 주장대로 짜맞기 수사의 일환으로 그냥 기소를 한 것인지 이 과정의 전반적인 것은 어쨌든 간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치열한 양측의 공방이 저는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네. 세계일보도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검찰은 경영권 승계에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 측은 합법적 경영 활동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G라는 게 실행에 옮겨졌는데 이 문건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검찰 측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삼성물산 주주에게는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으니 당연히 기소로 결론이 난 거다. 검찰의 부당한 기소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영호 고모님 이거는 검찰의 기소는 어찌 보면 이거 수사를 했으니까 자기네들 기소를 한다는 게 검찰의 또 존립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법부는 과거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했었던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 근데요.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건 합병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예요. 자, 근데 이게 뭐 벌써 법원에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 합병 무효 소송 심의에서 이거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다고 벌써 내린 이 뭐 판결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뭐 찾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기소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뭐 배임을 요번에 새로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배임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두 회사에 합병된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지금 뭐 평가하는 걸로 봐서는 35조에서 52조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그건 배임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뭐 이거는 이 사법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뭐 결론이 나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지금 불편한 시선이 있죠. 왜냐하면 요새 검찰 내부에 굉장히 내부간 이 알력이 있지 않습니까? 간부 간의 알력들, 그다음에 뭐 정치화되는 이런 사법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하고 무관한지를 속 시원히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검찰이 이제 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만든 그런 제도를 뭐 물론 그것이 뭐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왜 이것을 권고사항을 그 당시에도 10대 3이라는 큰 표 차이로 기소를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를 뒤집을 때는 거기에 마땅한 이유가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들음으로 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 보는 눈높이를 네. 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눈높이는 이렇습니다. 요번에 검찰이 갖고 나온 것은 이거 엘리엇이 먼저 소송을 건 내용들이거든요. 예. 엘리엇이 걸었을 때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판단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우리 국가 경제 뭐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그래도 빠른 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뭐 지어주시는 그런 행보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법정 분쟁이 길어진다는 것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결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아일보 오면 기사를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5년 전에 엘리엇이라는 이 사모펀드죠. 엘리엇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 G가 실현에 옮겨졌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조대진 변호사님은 이제 법률가시니까 이 문제에 조금 더 자신의 관점이 좀 녹아 있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일단 그 검찰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련된 증거들을 가지고 기소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불기소를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는 거는 명확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명확한 그 증거가 어딨냐라는 그런 반박에도 법정서 가려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예. 법정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삼성이 물론 이제 대한민국 그 경제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일반 서민 같았으면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이 정도 일과 의혹을 가졌을 경우에 예. 이게 권고, 불기소 권고가 나왔을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도 기소를 해서 혐의가 있다면 관련된 부분을 재판을 통해서 떳떳함을 증명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검찰 측 논리에 동조를 하시는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3면은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 차원에서 현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현 정부 도입한 제도에서 내린 결론을 검찰이 뒤집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신뢰성을 좀 저하시켰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병민 교수님. 수사심의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번 대한민국 국민에게 많이 각인됐던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채널A 기자에 관련된 사건, 네.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의혹 등에 대해서 검찰은 관련된 수사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었고 하지만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최종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하지 못하게 됐던 상황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을 네. 봤던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이 수사 과정 속에서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은 어느 정부에서나 늘 있어 왔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마중물 역할에서 중간에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권고 결정을 내리는지가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현 정부에서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타났던 삼성 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예. 삼성 측에서 애당초에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한 것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 일부의 빌미를 마련해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수사에 대한 기간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막 시작되게 되면 그 재판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데도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이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중이라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끌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갖게 되는 경영 문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 효과까지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기소하게 됐는지 재판 결과를 통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삼권 분립을 보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사법의 정치화 또는 정치의 사법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법부가 정말 법리에 근거해서 이런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를 해주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